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한국에게 꼬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오는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말썽을 부리던 트럼프가 이젠 완전히 180도 돌변해 한국에게 최고의 우방이라고 하는 등 태도를 돌려 화제입니다. 과연 트럼프가 최근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인 트럼프와 바이든이 첫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토론회가 끝난 이후 트럼프의 우세가 점쳐지며 미국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에 필요한 과반의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할 확률은 65.7% 달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승리까지 거의 도달했다 전했습니다. 즉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과거 트럼프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 즉 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이 방위 부담금을 더 내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트럼프는 그런 태도를 완전히 버렸는데요. 현재 자주적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미군에게 의존하려는 성향이 많이 옅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통일연구원의 설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 중 66%가 핵무기 보유에 찬성의 뜻을 비췄고 기존에는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주한미군 주둔을 선택한 응답자가 매년 더 높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 핵무기 보유 선호 비율이 44.6%, 주한미군 주둔 선호 비율을 40.1% 앞질렀던 것이죠. 이는 최근 국방부가 한국은 8주 만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실전 배치도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발표한 뒤 국민들의 인식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에 미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이제 크게 아쉬울 것이 없어져 버려 트럼프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된 것인데요.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트럼프 측이 되었습니다. 28일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 5명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최근 한일 양국 정국 관리들에게 글로벌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지원하고 군사 경제 외교적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돕겠다라는 특별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메시지에서는 특히 한국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한국은 핵보유가 점진적으로 가능한 국가임을 인정하고 다가오는 동북아 위험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인 만큼 기존보다 강화된 논의와 지원을 약속하겠다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한국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이라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움직임은 최근 한국이 저자세로 굽히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한국을 대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조현동 주미대사는 최근 워싱턴 특파 원단 간담회에서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해선 양국의 협조와 양보가 필요하다라며 무조건적인 굴종이 아니라 아무리 미국이라도 부당한 대우는 좌시하지 않겠다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뚝심 믿는 태도에 트럼프 캠프와 트럼프 본인도 한국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로 판단한 것인데요. 트럼프는 바이든과 TV 토론 이후 트럼프 캠프 측에서도 이를 언급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었을 때 한반도와 세계는 훨씬 더 안전했다. 트럼프는 재집권 시 한국과 관계를 긴밀히 강화하며 바이든보다 훨씬 더 협조적인 방향을 보여줄 것이다라며 한국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겠다 약속했습니다. 결국 러시아, 북한의 긴밀한 공조 관계 속에서 급박해지자 정세의 한국이라는 국가는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트럼프라는 천재의 장사치가 보기에도 한국은 지금 꼭 미국에 필요한 국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정말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데 큰 반대 없이 진행시킬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처럼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자 러시아의 방북이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선 고마워해야 될 정도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이 핵탄두 전면 배치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 서방 세력의 반응이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전에 방북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려 한 러시아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렸고 중국과 북한이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냐며 러시아에게 성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찾아간 이후 미국의 대응이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테러 지원국인 북한과 안보 조약을 맺은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의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과 리처드 블루먼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맞서야 한다며 법안발의 내용을 설명했고, 로저 위커 상원 의원은 여기에 덧붙이며 북한과 붙어있는 동맹국인 한국에게 핵개발 허용도 논의해야 한다라고, 한국의 핵을 위해 미국에서 국방 예산을 늘려야 한다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 의회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라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트럼프도 한반도 핵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죠. 위 외교 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한국 석전은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구에서 트럼프의 두 번째 인기는 한반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의 핵을 보유함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강력한 억제력을 보여준다면 미국은 더욱 더 쉽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힘에 부치니 한국을 동등한 관계로 여기고 손을 벌릴 것이고, 이를 핵개발 용인으로 증명할 것이라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세계 패권의 핵심이 되는 국가들 사이에서 올바른 방향키가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는 비단 트럼프의 생각이 아니었는데요. 군사 역사학자이자 바이든 정부의 자문을 맡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 또한 러시아의 방북 기후 칼럼을 통해 새로운 세상이 왔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을 포함한 핵 억지력에 대한 미국 대중의 지지는 과거 바이든 행정부의 핵억제 정책에 있었음에도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며 언젠가 다가올 일이다라고, 이번엔 바이든 행정부마저도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을 한국의 몫으로 넘겨주겠다며 용인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결국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트럼프나 그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은 찬성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핵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자 중국은 러시아의 방북에 매우 불쾌함을 표했는데요.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과 러시아 간 동맹 강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영국의 BBC는 전했는데요. BBC는 해당 기사에서 중국이 지난 5월 푸틴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푸틴에게 북한을 방문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날 러시아는 방북을 감행했고, 이에 한국의 핵 보유에 점점 박차를 강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중국 중앙당 대변인은 매우 불쾌하다라며 러시아와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했다라며 중국이 러시아에게 매우 불편해하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중국의 분노는 북한에게 향하게 되었습니다. 북중 무역의 관문인 야오 인성 단둥 세관에서는 코로나 이전보다 물동량이 10% 줄어들며 중국의 말을 듣지 않은 북한에 대하여 중국의 무역 보복을 감행하고 있는 말 못할 상황이죠. 또한 북한의 석유는 대부분 러시아산이지만 이를 중국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